글로벌 핫 리포츠는 최근 발표된 해외 유명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산업의 주요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글로벌 핫 리포츠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상을 뒤바꿀 10가지 산업에 대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요즘 가장 핫한 관심 분야 중 하나죠. 헬스케어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주목받는 스타트업과 미국에 상장된 기업 중에 혹시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석희 IT혁신연구소 박석희 소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소개해드리면 글로벌리 정말 유망한 벤처기업들, 그 다음에 혁신적인 스타트업 기업들을 많이 아시고 그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 분석을 하시는 국내 아주 주목받는 전문가이신데요. 우리가 특히 미국에 대한 투자,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렇죠. 지금 떠오르는 비즈니스 모델들,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수혜주 혹은 유망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과 상관없이 계속 주목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 기업들 중에 더더욱 주목받고 있는 기업들이 나온다는 거죠. 네. 개인적 일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미국 주식 투자를 좀 하거든요. 최근 네. 들어서. 근데 제가 올해 3월에 미국의 빌닷컴이라는 미국의 핀테크 기업이에요. 네. 우리가 핀테크라는 게 금융 관련된 스타트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유망하다 해서 제가 한 주를 투자했습니다. 주가를 좀 보려고. 한 주요? 한 주를 투자했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제 하락하면 좀 들어가려고 했더니 2달 만에 제 수익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어떻게? 230%입니다. 좀 많이 들어가실 거 그랬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뭔가 이제 좀 폭락장이 한 번쯤 올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찔끔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코로나 사태와 상관없이 핀테크 기업들은 주목받아 왔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비대면 환경에서의 금융 처리에 대한 니즈가 더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네. 좀 이따 이제 상세하게 뭐 헬스케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헬스케어 기업들은 요즘 한국에서도 헬스케어 기업들 투자 열풍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 올랐죠. 근데 이 업체들이 그러면은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헬스케어 기업에 대한 투자 유망 평가가 낮았느냐? 결코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디지털 의료가 확산될 거라고 생각하고 혹은 신약 개발 같은 부분이 높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코로나 팬데믹이 겹치면서 특정 코로나 팬데믹 관련된 신약 개발, 그 관련된 한국은 좀 예외입니다만 글로벌하게는 디지털 의료,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들이 폭발하기 시작한 거죠. 관련된 기업들, 뭐 미국의 상장 기업이든 스타트업 관련 사례들은 이후에 이제 장표 넘기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것들이 일단 넓게 보면은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분야의 섹터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그 섹터를 좀 분리를 해보면은 한 몇 가지의 섹터로 좀 유망한 섹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일단은 벤처기업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늘어나는 정도와 관련된 IPO, 상장된 기업에 대한 관심의 폭이 큰 정도를 산업별로 보면은 일단 압도적인 1등은 헬스케어입니다. 제가 올해 1월달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전시회를 갔는데 헬스케어 관련된 업체들이 헬스케어 관도 있지만은 다른 관, IoT 사물인터넷 관이나 다른 관에도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CES 전시회 주최 측에서 내년 1월에 하는 행사,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헬스케어 관을 엄청 늘리겠다고 하고 1월달 행사 끝나자마자 내년 행사에 대한 예약이 거의 대부분 다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상장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워낙 높고요. 좀 이따 이제 상세한 얘기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는 미국은 원래 이 시장이 아주 컸지만은
재택근무 관련된 그 워크, 일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에 대한 니즈가 정말 높습니다. 네. 한국에도 뭐 우리 임 대표님 아시다시피 최근에 줌 같은 화상회의 시스템, 네. 그리고 슬랙 같은 협업 솔루션, 이런 기술들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듯이 미국은 이게 코로나 이전부터 관심이 높았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더욱 관심이 높아지고요. 세 번째는 교육 분야입니다. 교육은 지난 10년간 교육 관련된 투자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미국의 벤처 캐피탈들이 작년에 나온 보고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될 것으로 알고 투자했는데 버블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얘들이 앞으로 성장할 거라고 투자했더니 실적이 안 나와서 지금부터는 교육 관련된 기업은 실적을 중심으로 투자하겠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나오면서 실적이 개선된 기업들이 나옵니다. 네.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네 번째는 이제 제조 분야인데요. 제조 분야는 국내에서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뭐 기업의 공장 자동화, 이런 그 스마트 공장 관련된 투자도 많이 하고 하지만은 이런 니즈가 정말 많고요. 특히 3D 프린팅 기반의, 왜냐하면은 사람이 직접 생산 라인에 서서 물건을 제조하는 것은 코로나 같은 이런 팬데믹 현상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도 있고, 새로운 고객의 니즈가 나왔을 때 물건을 빨리 개발해서 생산하려면 3D 프린터 방식으로 하지 않는 한 빨리 생산하는 게 힘들거든요. 전통적인 방식은 기획하고 설계해서 생산을 시작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말만 많았던 3D 프린터 관련된 주식들도 앞으로 되게 주목받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지금 미국은 그 소매 유통 분야가 되게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소매 유통 분야는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가니까 전통적인 소매 유통 회사는 다 죽을 거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은 그렇지 않은 거죠. 아, 지금은 미국은 오프라인이 온라인화 되는 것에 대한 니즈가 워낙 강하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뭐 온라인이 워낙 일상에 다 침투해 있는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그러지 못한 영역들이 있거든요. 아마존이 워낙 강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일반 그 식료품 업체, 그로서리 그런 업체들이 온라인을 접목해서 팬데믹에 대비하는, 예를 들면 뉴욕주 같은 경우도, 뉴욕주는 이번에 워낙 심했잖아요. 그랬죠. 예. 그런데 그럼 예를 들면은 조그만 식료품점에서 식음료 관련된 거 사람들이 사 먹어야 되니까 다 배송을 관련해서 해결을 다 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런 리테일 관련된 변화도 되게 주목해 볼 만하고요. 특히 아마존고 같은 그런 무인 편의점 관련된 기술들과 관련된 스타트업들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특징이고요.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는 커스터머 서비스 영역입니다. 이거는 산업이라기보다는 어떤 산업의 한 프로세스나 고객 서비스 영역인데, 일단은 한국은 관련 프로젝트가 실패한 게 많은데 챗봇, 우리가 대화형 챗봇, 우리가 네. 카톡을 하면은 나는 사람이 입력하지만 저쪽은 로봇이 응대하는 거죠. 네. 한국은 관련 프로젝트가 실패한 게 많은데 미국은 산업별로 이 챗봇 도입에 대한 열풍이 너무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시장과 벤처캐피탈 주목이 워낙 높아지고요. 두 번째는 제가 사는 구로구에서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콜센터에 코로나 사건 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랬죠. 전통적인 콜센터라는 것은 이 콜센터 기업이 자신들의 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 공간이 폐쇄돼 버리면 콜센터의 그 콜을 응대하는 분들 입장에서 재택근무를 할 경우에 시스템 이용이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콜센터라고 해서,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것은 원격지의 서비스를 내가 아무데나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클라우드 콜센터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고요. 금융은 정말 한국도 뭐 지금 카카오뱅크 때문에 큰 변화가 있고 그렇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그런 모바일 중심의 은행들 혹은 이제 전통 은행을 대체하는 그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 핀테크 기업들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2달 만에 230% 수익률을 올렸다는 핀테크, 빌닷컴 같은 그런 핀테크 기업들이 더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고요. 보안 영역도 우리가 이제 개인의 데이터를 워낙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내 정보를 내가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시스템에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 임 대표님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하고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무슨 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보안 기능 외에 본인이 보안을 구현할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개인적으로 개인 보안 감시 기술과 관련된 니즈들이 정말 높아지고요. 아홉 번째는 엔터테인먼트. 최근에 BTS나 이런 유명 가수들이 온라인 공연으로 대박을 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게 온라인 공연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명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도 이제 마치 이제 AR, VR, 증강현실, 가상현실 같은 그런 헤드셋을 쓰고 일정한 돈을 내고 버추얼 콘서트를 보는 혹은 이벤트를 보는 일들이 정말 많아질 거라는 거. 마지막으로 푸드 서비스. 푸드 서비스는 한국이 글로벌하게 좀 늦게 시작했어요. 배달의 민족이. 그런데도 워낙 한국에서 촘촘하게 서비스가 잘 돼서 뭐 해외 매각에서 대박을 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저는 푸드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니즈가 점점 나오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고스트 치킨 예를 들면은 주방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업체들이 지금 아주 활기를 띠고 있고요. 배달 서비스도 몇 개 대표적인 회사들이 배달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레스토랑은 사람을 다 해고하는 분위기인데 식음료 업계에서 배달 관련된 식음료 푸드 서비스 업체는 고용이 지금 엄청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주목받을 만한 10가지 산업 영역 혹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비즈니스 패러다임이 크게 변할 산업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만 들어봐도 참 되게 매력적인 정말 앞으로 성장할 것 같은 그런 분야들인 것 같고요. 거기에 지금 어떤 기업들이 현재 선도하고 있고 또 어떤 기업들이 현재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면서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면 우리가 투자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럼 먼저 요즘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글로벌하게 가장 핫한 산업 투자 영역인 헬스케어를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그렇죠. 헬스케어는 기본적으로 헬스케어와 관련된 기술은 첫 번째는 텔레헬스, 그러니까 원격 의료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원격 진단. 우리가 이제 그 손목 밴드 같은 걸 차면은 심장 박동수나 개인적인 개인적인 의료 정보를 지속적으로 체크하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미국에서 관련 기술을 얘기할 때는 Continuous and Remote Diagnomics라고 합니다. 지속적이고 원격에서 이제 진단을 계속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병원을 가서 일회성으로 진단을 하는 건데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를 쓰면은 원격 진단이 지속적으로 된다는 그래서 관련 기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헬스케어 관련해서 특이하게 나오는 것이 버추얼 피트니스 앤 짐입니다. 피트니스 짐이라는 것이 우리 헬스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당연히 헬스장을 못 가죠. 미국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넓은 거실에서 운동을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네. 뭐 트레드밀 같은 거 놓고서. 근데 그 장비를 아예 디지털화된 LCD TV 같은 걸 놓고서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관련된 기업들을 이제 분야별로 좀 살펴보면요. 먼저 텔레헬스는 완전 대박입니다. 완전 대박. 일단 업체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네. 그 지금 상장된 회사 중에 나스닥에 상장된 예, 거죠? 텔라닥이라고 있습니다. TLADOC. 이게 미국에서 가장 큰 원격 의료 회사예요. 네. 얘네 지금 그 미국 각 주정부에서 stay at home, 집에 머물러라는 명령을 내려서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다 집에서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명령을 내린 이후로 한 주만에 원격 의료 서비스 건수가 50% 이상 늘고 와, 엄청나네요. 이게 지금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얘네가 비즈니스 모델이 예를 들면 임 대표님이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텔라닥에 서비스를 가입하면 회사 고용주가 직원 한 명당 가입비로 $150를 텔레독이 주는 거예요. 원격 의료를 저걸 이용할 경우에. 아, 저한테 준다고요, 돈을? 아니요. 고용주가 텔레독한테 우리 제가 직원들에 대한 원격 의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니는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할 경우에. 그리고 개인이 텔레독에 가입을 해서 내가 원격 서비스를 어떤 의사하고 뭐 내과, 외과 의사하고 영상회의로 이용할 때 쟤네한테 주는 게
1회당 한 40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얘네는 원격 의료가 늘어날수록 소위 캐시로 매출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2018년도 1월에 그때 주가가 한 35달러 정도 했거든요. 네. 1월 시초가가. 그리고 작년 시초가가 한 48달러 정도 했는데 올해 1월 달에 80달러로 시초가 시작해서 지금 어제 아침에 제가 확인한 미국 주식 가격이 거의 200달러에 가깝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근데 이게 이 업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앞으로 성장할 것 같다고 해서 막연하게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얘네는 실제 레비뉴가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얘네가 미국의 압도적 1위 회사고 2, 3, 4위, 5위 원격 회사들은 얘네가 한 시장 점유율이 제 알기로 한 7, 80% 정도 되거든요. 거의 과점이네요, 독과점. 예.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은 10% 넘는 애들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원격 의료와 관련된, 그러니까 원격 의료는 사람들이 원격 의료를 한번 이용을 해보면 다음에 병원 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시간이 돼도 이거 꼭 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한답니다. 귀찮으니까. 왜냐면 원격 의료를 해도 프리스크립션, 저기 처방전 다 내려주고 가면 약 타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메디컬 협회, 미국 의협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의사를 방문하거나 긴급 치료를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거나 응급 진료 때문에 응급센터를 방문하는 전체 100% 중에 75%는 의사들이 보기에는 병원 안 와도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냥 원격으로 진료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미국 의사들이 파악하기에. 뭐 여담입니다. 한국의 의협 같으면 저걸 부정하겠죠. 한국의 의협은 원격 의료하면 이 진료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주장해서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텔레헬스, 원격 의료, 헬스케어 중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원격 의료와 관련된 기업들은 정말 앞으로 대박을 칠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이제 미국에서 연방정부가 작년 3월에 애플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스카이프 같은 그런 영상통화 관련 기능을 이용한 원격 의료를 허용했어요. 네. 그럼 당연히 이런 텔라닥 같은 스타트업이나 전문업체 입장에서 위협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아시다시피 어떤 한 스타트업이 시장에서 충성도 높은 고객을 일정 시간 동안 확보해버리면 이게 묘한 진입장벽이 생겨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전문화된 서비스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졌을 경우에 저런 애플, 구글, MS 같은 거대 기업들의 저런 경쟁 구도가 텔라닥 같은 전문 스타트업에 제가 보기엔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이 텔라닥 같은 경우는 얘네가 이제 점유율이 높은 이유가 미국의 유명 의사들 각 분야별로 유명 의사들 네트워크를 워낙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원격 의료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경쟁 우위 포인트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텔라닥 같은 경우는 혹시 저희 시청자 중께서 분들 중에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포트폴리오 조정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텔라닥이 전 투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텔라닥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원격 진단 기술은 제가 보기에 이거는 지금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회사들은 미국의 스타트업들인데 한국의 스타트업들 중에도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워낙 많습니다. 혹시 이 시청자분들 중에 벤처 캐피탈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영역의 기술을 개발하는 한국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투자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괜찮은 거라면 요즘 미국의 이 원격 진단 기술 관련해서 미국 언론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업체들이 있어요. 이게 아주 유명한 회사들이 아닌데 라이프 시그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얘네는 뭐냐면 여기 조그만 우리 패치 붙이는 거, 예,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환자가 당연히 격리돼 있으면 병실에 혼자 있을 확률이 있잖아요. 특히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의사나 간호사가 계속 가서 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의 이 패치를 통해서 관련된 신체와 관련된 재반 정보들이 중앙에 있는 의사 화면이나 모니터, 서버로 다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지금 하루에 몇만 명씩 나오잖아요.
당연히 의사나 간호사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또 원격제에 있는 코비드-19 환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대응을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관련된 기술이 좀 주목받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스프라이 헬스라는 회사인데요. SPRY 헬스라는 회사인데, 얘네는 LOOP, 루프라는 손목 밴드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출시했습니다. 근데 이걸 차고 있으면 환자가 가만히 있으면 심박동수, 산소 포화도수, 호흡량 같은 게 다 측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측면에서는 병원을 갔을 때 일회성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인데, 내가 집에 가만히 앉아서 커피 마시고 텔레비 보면서도 지속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특히 고령자의 경우에 저런 것들이 이제 낮은 차원의 서비스로 제공되면은 지속적으로 환자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내년 1월달 CES가 열린다면 한국에서 관련 기업들의 저런 디바이스도 아마 출품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보고요. 세 번째, 버추얼 피트니스 앤 짐인데요. 이 시장은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앞으로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작년 하반기 초쯤에 이 관련된 기업 하나를 소개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국의 5년 내 헬스클럽이 다 사라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헬스클럽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헬스클럽의 대부분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관련된 스타트업들은 너무 많아요. 특히 올해 1월달 라스베이거스 CES 전시회에 갔어도 미국 기업, 유럽 기업, 중국 기업들이 완전 대박을 쳤거든요. 상장된 기업 중에는 펠로톤이라고 있습니다. PLOTON. 얘네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집에 이렇게 큰 우리 전면 거울 같은 그런 모니터를 놓고서 이제 그 헬스 코치의 그런 영상이나 헬스 프로그램을 구독을 해서 집에서 이제 뭐 트레드밀을 뛰거나 요가를 하는 거예요. 얘네 같은 경우 그런 이제 러닝머신, 트레드밀을 이제 월 구독 방식으로 공급하는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매출이 너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바깥을 못 나가고 헬스장을 못 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자기 면역력을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괜히 나가서, 미국은 조깅 워낙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조깅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미국은 오히려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뭐 150%, 200% 상승률 얘기하니까 그 점에서 보면 약간 떨어지는데, 최근 몇 개월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110몇 프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게 엊그저께 유튜브에서 다른 채널 영상 중에 요 미러라는 회사, 우리 거울, MIRROR 회사 얘기가 나왔는데, 얘네는 상장 회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펠레톤 같은 디지털 헬스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룰루레몬이라고 미국에 상장된 헬스용 전문화된 특화된 의류, 옷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당연히 신규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새로운 옷을 계속 만드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헬스를 하는 사람,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옷을 팔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뭘 할까를 고민하면서 이 미러라는 회사를 5억 달러, 약 6천억 원에 인수를 했어요. 이 스타트업이죠? 예, 미러는 스타트업이고 룰루레몬은 상장된 기업이고 나스닥에. 인수한 날 장외 거래에서 13% 정도 올랐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버추얼 피트니스나 짐 관련된 분야는 우리 임 대표님도 뭐 기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도 대충 제 얘기 들으면서 느끼시듯이 이게 진입 장벽이 높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려져 있는 운동 관련된 그런 인스트럭션, 코스를 디지털 영상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진입 장벽이 아주 높지는 않기 때문에 얘네, 그러니까 펠로톤이나 이 미러라는 회사가, 이 두 회사가 얼마나 성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통적인 피트니스가 홈으로 바뀐다는 것, 앞으로. 이 바뀌는 추세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거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도 거스를 수 없는 환경이 된다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에서 운동하다 보면은 굳이 내가 차 타거나 걸어서 좀 멀리 헬스장까지 안 가도 된다는 걸 느끼게 될 거거든요. 마치 제가 임 대표님 아시다시피
주말마다 제가 등산 가잖아요. 네. 등산을 지금 한 8년, 9년째 매주 안 빠지고 하다 보니까 딴 운동에 대한 매력이 없고 이것만 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의 습관이나 하나의 매력적인 포인트에 적게 될 경우에 이게 당연히 기존 헬스클럽, 헬스장이라는 전통 산업 입장에서 보면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예.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진짜 한번 이번 코로나 이후에 뭔가 집안에서 했던 어떤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그게 있으면 이제 더 이상 바깥에 나가서 하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 이게 편리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진입장벽이 확 낮춰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 그 말씀 관련해서 재밌는 제가 최근에 본 해외 리포트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미국 주식 투자하면은 모바일 트레이딩 플랫폼 안에 해외 뉴스 관련된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보면은 해외에서 그 기업에 대한 분석했던 요약 기사들이 뜨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들에 대한 요약 기사들 중에 미국의 한 애널리스트가 한 얘기가 이게 있습니다. 새로운 코로나 팬데믹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맛본 사람들은 이 상황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매출은 팬데믹이 끝나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그게 얼마나 과학적인지에 대한 생각을 분석하기보다는 직관적으로 저도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그 분석이 맞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에서 우리가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실 때 관련 정보들은 설사 영어를 모르고 구글 검색을 안 해도 관련된 한글 정보들이 지금 워낙 많이 나오거든요. 유명 기업들은. 그런 얘네들의 매출 변화를 좀 보시다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 때 변화된 매출이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럼 당연히 이 기업들의 기업 가치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아, 진짜 그러네요. 코로나 전 그리고 후 매출의 추이를 보면 이게 앞으로 얼마나 커질 수 있을 것인지 대략 감이 오겠네요. 저는 그게 모든 기업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하는데요. 특히 이런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주목받았던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바일 기업이나 서비스 기업들, 혹은 새로운 개념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크게 성장을 했다면, 그게 언론상에 나온 것들밖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정보가 아직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얘네는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주식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냥 개인적인 소일거리로 용돈 정도 투자합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투자할 때는 저도 믿을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판단할 때 그런 부분들, 제가 알고 있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 변화에 대한 관심과 해당 기업의 펀더멘털이 매출 측면에서 변화하고 있는지를 항상 저는 지켜보려고 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소개하신 기업들 가운데 이미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도 있고 아직 상장되지 않은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이제 우리가 추이를 지켜보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IPO를 할 경우가 있고, 아까 룰루레몬처럼 예. 인수하는 회사들은 또 그 회사의 주가 추이를 볼 수가 있는 거니까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그런 거 보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고 인기를 끌고 있는 헬스케어 산업의 여러 분야를, 그리고 기업들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말씀 들어볼수록 정말 앞으로 저것이 또 이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이제 미국이 또 표준이 되니까 이렇게 그렇죠. 퍼져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방송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